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종 누범, 사기, 벌금형,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형법상 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누범이라고 하는데요. 누범은 가중 처벌 요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범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또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건 기록을 접하게 되는데요.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한 피고인 사건 증거기록 첫 표지에는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마치 상습범이니까 절대 봐주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거나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 없을 뿐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 권고 기준에는 최소한 부합하게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기에 어느 정도 판결의 결과를 예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의 수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반 사기죄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편취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년에서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3년에서 6년 등 죄질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위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감경, 가중 사유를 적절히 고려해서 기준에 변동을 주고도 있습니다. 가령 감경 요소로서는 첫 번째,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 두 번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는 경우, 세 번째, 피해자 합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네 번째, 범행 경위에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여섯 번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일곱 번째, 소극적 가담한 경우, 여덟 번째, 기타, 심신미약과 같은 사유들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가중 요소로는 첫 번째,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두 번째,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세 번째, 동종 누범인 경우, 네 번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 합의 시도 중 피해가 야기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동종 누범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 누범, 재범, 피의자, 피고인은 어떻게든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지, 실제로 얻은 이득이 있는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야만 하겠습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근로했던 한 기업체 사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해당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지 3년 이내 다시 재범한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는데요. 아울러서 피고인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채증명원, 기타, 변제금 이체 내역 등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진심 어린 말씀을 담아서 재판부께 그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가 있었죠. 집행유예는 내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신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누범기간 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도 얼마든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또 살다 보면 우연찮게 옳지 못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번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찾아보면 또 반드시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형사 문제에 직면하셨을 때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